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속 방송 저희가 새벽 6시부터 계속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고 관저 장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관저 비추는 방송 오마이TV. 그 중간에 화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일명 형님이라 불리며 우리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제공해 주시는, 왜냐면 요즘 에너지가 너무 딸리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 자다가 일어나서 확인해야지 언제 체포가 될지 걱정되지.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에너지를 뿜뿜 뿜어 주실 김진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진애 에너지입니다. 예. 네. 에너지가 뭐고 뭐. 예, 요즘 지루합니다. 지루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일주일 전에 여기 앉아서 똑같은 거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니 저 장면은 맨날 스틸 장면이야. 맨날 스틸 장면에 맨날 네. 스틸 박정호가 네, 딱 네. 맨날 앉아 있어. 오마이TV 맨날 똑같아. 똑같아요. 네, 변함없이 한결같이. 근데 그렇게 한결같이 계속해서 비치니까 예. 그러다가 딱 걸리는 또 이제 걸리는 특종이 거죠. 걸리는 거죠. 특종에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또 네, 그 나와서 어그적하는 저는 그 어그적 네. 왜 중년 남성들은 어그적 거는 그게요. 그렇습니까? 꼭 살이 쪄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하여튼 자기의 이 자세가 예. 자세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술 많이 먹어서 그래. 근데 그 장면 너무 보는 것도 예. 저는 제가 저기 논현동에 살기 때문에 한남동 이 코스를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하루에 그러시군요. 한 번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 이쪽은 많이 달라요. 시간대마다 예. 굉장히 많이. 저도 맨날 이제 라이브 하는 거 보고 지금 어떤가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든가 반포대교로 가는데 예. 지금 가면 하여튼 엄청나게 막히죠. 시끄럽습니다. 그거 시끄럽군요. 엄청나게 시끄럽고요. 다 같이 너무 고생하시고 예. 거기에 또 요새는 그 푸드트럭들이 또 많이 나와 많이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밤새고 그러시는 분들 너무 걱정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도 그 좀 이제 인원도 많으시고 예. 서로 하는데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러니까요. 자, 내일은 끝냅시다. 내일은 끝낸다. 근데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박 오늘- 2일이 될지 아니면 2박 3일이 될지 모르는데 예. 저는 만약 작전이 내일 이제 지금 오마이도 뭐 지금 예. 매일매일 이렇게 하지만 예. 아마 뭐 내일 새벽부터는 아마 더 또 계속해서 하실 것 같은데 뭐 2박 3일까지 가겠어요? 되게 뭐 그렇죠. 저는 그냥 만약 시작하면 예. 내일 오전에 시작하면은 되게 예. 저녁 되면 끝나지 끝날 않을까 것 싶기도 같다. 하네. 아니면 뭐 정 길면 1박 2일인데 1박 2일. 뭐 여하튼 끝냅시다. 예.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근데 끝내는 사인이 음. 지금 이제 딱 오는 게 이제 매일매일 솔직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죠. 뉴스가 나오는 거 네, 보면은 맞습니다. 뭐 용산에서 나오는 한남동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그렇고 또 변호인단이 저 어저께는 변호인단이 무려 하루에 6번을 번이나 기자회견 같은 걸 했죠. 저기를 냈지 메시지를 예, 냈지 예, 6번을 메시지를 뭐 했죠. 세게 했다가 또 그랬었죠. 했다가 뭐 제 상공간에서 그랬더니 어저께 무슨 밤에 이렇게 무슨 경찰하고 예. 경호처하고 저 공조본부하고 이렇게 회의한다 홍수처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뭐 거의 되나 보라 그랬더니 완연하더라 오늘 새벽에 예. 딱 정진석 그 비서실장의 예.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어떻게 이제 보세요? 끝이 다가와. 끝이 다가오고 있다.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예. 왜냐하면 우리가 큰 대세에서는 가리라고 싶지만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데 어저께 이제 조금 어저께도 저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어제요? 왜요? 네. 최상모 권한대행이 네, 국회에 나와가지고 나타났잖아요. 그랬죠. 근데 국회에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 무슨 유혈 사태가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보 같은 얘기. 유혈 사태가 없게 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제대로 해야지. 맞아요. 당신이 경호처 지휘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마치 그런 게 일어나면은 예. 마치 왜 그걸 이재명 대표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예.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국회도 같이 협력해 줘. 그게 왜 국회에서 협력할 사안이야? 예. 그건 행정부에서 또 저기 사정기관에서 공수처와 지금 이제 공조본부에서 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사람은 당연히
저 최상목 아닙니까? 최상목 근데 거기서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놔두는 거지. 근데 그 교활하고 뭐냐면 뭐 교활하고 기회주의자의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살아남으려고 하는 네. 생존주의자의 이거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저께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저께는 그냥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하려나. 네.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저쪽에서 푸시하는 거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집행하지 말고 제3의 공간에 가서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뭐 출두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되 뭐 자기 방문 조사라든가 네가 김건희냐? 또 경호처에 불러서 아니 윤석열 네 대통령 시절이었을 때나 김건희 시켜가지고 김건희한테 그렇게 특혜줄 수 있었지. 네. 특혜주고서 방문 조사를 하건 밖에 제3의 공간에 나가가지고서는 이렇게 했지. 네. 윤석열 당신은 직무정지된 사람이야. 근데 왜 그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저께 최상목이 하도 교활하게 굴어서 어저께 그랬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정진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들 내 할 일은 했다. 그러니까 면피하는 발언들을 면피 발언을 계속해서 하는 하고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최상목은 자 만약 유혈 사태가 일어나도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양쪽에 다. 그다음에 저기 유혈 사태 일어나지 않게 국민한테는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경호처나 아니면은 나중에 경찰에서 혹시 다치는 사태가 일어나도 이거는 내 책임 아닙니다. 계속 그러는 거고 책임자에 있는 사람이 딱 그러고 있으니까 제일 한심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정진석은 그래도 비서실장이니까 저도 마지막까지 할 일은 했습니다. 그렇게 면피성 발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국민의 억장만 무너지게 하는 거고 우리 잠 못 자고 네. 우리 지하실에서는 윤석열이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꿈속에서요? 나는 꿈을 안 꾸지 이제 절대로 잠을 안 잡니다. 꿈을 잠을 안 주무시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길게 앉아요. 짧게 자고 일어났다가 다시 짧게 꿈꿀까봐? 꿈꿀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꿈꿀까봐 뭔가 이상한 기세 뭐 기척이 나면은 싹 깨버려. 너무 악몽이에요. 네. 우리 지하실에서 윤석열을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데리고 쫓아내 나가주십시오. 주십시오. 제발 못 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게 해주십시오. 네. 아,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뭐 대통령 체포 작전 24시간 내에 시작할 듯 경찰 작전 하달 개시라고 하는 기사 지금 저기 보이시죠? 화면에 저희가 띄워놨는데 저 보도가 나갔는데 이게 다 어디 단독인지부터 봅시다. 머니투데이예요.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인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4일 오후 각 수도권 시도경찰청 경찰관들에게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작전과 관련해 상세 임무 지시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사 내용이고요. 네. 비상기업 특별수사단은 오후에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 수도권 시도경찰청에 오후 4시쯤 동원과 소집교양이 예정돼 있으니 준비하라 라고 동원자 소집교양이 소집교양? 이 교육인 것 같은데요. 네. 소집교양이 예정돼 있으니 그러면 교육을 4시에 하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들어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작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저기 모여서 회의한다는 얘기도 했고. 예, 맞아요. 뭐 오늘 이 얘기는 3차 속보로 회의. 나왔지만 사실 어저께부터 예. 조선일보에서 먼저 단독으로 떴어요. 그랬죠. 뭐 수요일 날 음. 오전에 할 거다. 예. 그래가지고서는 뭐 그거 뭐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조선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뭐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보였고 음. 그러면서도 그런 걸 흘리는 거 보니까 예. 이제 최종적으로 뭔가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오늘은 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무슨 예. 뭐 작전이 예. 이미 음.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연기한다. 연기한다. 예,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런 또 말도 안 기사도 되는.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도 스모크일 것 같아. 저는 제가 그걸 봤을 때는 그거는 아마 공수처나 공조본에서 나온 거 아닐까. 스모크를 이렇게 하고 내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하여튼간에 이제 이게 다
클라이맥스로 좀 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윤석열이 간부들하고 어제 보도에 따르면 최소 두 차례 그 경호처 간부들 집에 불러가지고 관저에 불러서 식사를 하고 무력을 사용해라. 무력 이틀 사용도 연속. 해라. 예. 첫날은 총, 예, 두 예. 번째 날은 칼? 그 확인은 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칼?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변호인단 뭐 대통령실에서 뭘 얘기한 걸 변호인단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언론 보도에 따르고 윤건영 의원의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그랬죠. 왜냐면 그러니까 윤건영 지금 의원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거냐 하면은 이게 마치 지금 이제 수많은 촉수들이 예. 뭐 그건 뭐 특별한 빨대가 아니에요. 또 빨대를 꽂아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예. 경호처가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죠. 특히 실무진에서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소수의 그 강경파들 이른바 왕당파라고 하는 친구들 왕당파. 그 예. 친구들 빼놓고는 예. 다들 동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잘못 엮이다가 음. 내가 내 공무원 인생도 망치고 내 망치죠. 인생을 망치면 어떡하나. 음. 그러니까 안에서 있던 얘기들을 끊임없이 이제 바깥에다 주는 거죠. 예. 그 아마 회의라고 하는 게 부장급 회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장, 예. 차장, 부장. 본부장, 그다음에 부장. 예. 부장이 이제 실무적으로 팀장 역할을 그렇죠. 하는 저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부장에는 100%가 그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지금 뭐 일설에 의하면은 경호처 안에 90%가 무너져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부에서 여러 가지 흘리는 거죠. 무슨 얘기가 나왔다?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딱 바깥에다 흘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 안에서 예. 비상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수칙을 A4로 석장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부에다가 띄우니까 예. 그 김성훈이라고 하는 강경포 예. 그게 불법이고 차장이 그렇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예, 그걸 맞아요. 그걸 예. 내리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그랬다가 반발했다가 다시 다시 또 올리고 올렸어요. 이런 네. 얘기까지 상세하게 다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언론 플레이를 양쪽에서 서로 하는 거죠. 양쪽에서 서로 이제 한쪽에서는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뭐 중화기를 무장하고 무장하고, 있는 그런 이런 얘기였죠. 사람이 막 들고서는 관내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윤석열 측 예. 그리고 왕당파 쪽의 몇 명은 자 자칫하다가는 유혈 사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절대로 마. 집행하지 마. 집행하지 마. 세게 하지 마. 예. 이러는 거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무너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밀면 바로 넘어질게요. 밀면 넘어질 테니까 예. 우리는 손 뒤로 할 거고요. 예. 절대로 화기 지참 안 할 거고요. 예. 비인 채로 놔둘 거고요. 공의 같은 거 다 절대로 안 할 거고요. 다 무너질 각오가 돼 있으니까 밀어만 예. 주십시오. 밀어만 달라. 이렇게 저도 지금 약간 독감이 오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프시다. 네. 지난 주일에는 예, 예. 어지럼증으로 왔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이게 뭐야? 뭐죠? 빈혈 그랬더니 아니세요? 독감이래요. 독감이 어지럼증으로 옵니까? 독감이 어지럼증.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근데 고개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목이 어저께부터는 아프시고. 약간 목이 오. 아픕니다. 몰라 어저께 매부쇼에 갔더니 예, 예. 콜록대고 아우, 뭐 다들 열나고 그냥. 다 이런 사람들 투성이라서 예. 불길하더라더니 바이러스 오늘 목이 아파. 천국이네요. 이거 다 윤석열 바이러스입니다. 매불쇼가 아니고요? 이건 내란 바이러스야. 매불쇼에서 아니 내란 바이러스야. 내란 바이러스. 알겠어요. 윤석열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채우기 때문이야. 아니요 체육 때문은 아니요. 체육은 이미 걸렸다 나왔어요. 근데 딴 사람한테 다 뿌려주고 이제 주변에 하고. 그래서 아니 이제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아니 그거는 감기만큼으로 바꿔야 돼. 감기입니다. 예, 감기는 감기입니다. 뿌려야. 바이러스. 근데 이제 그래서 양쪽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예. 그게 어디까지 뭐 상당한 부분의 진실을 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는 거고요. 으름장을 놓고. 한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저기 SOS 신호를 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SOS 신호를 하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요새는 지도까지 다 나오더라고. 네, 다 저도 나오죠. 저가 뭐 구글에 다 나와.
1차 저지, 2차 네, 저지, 삼차 3차 저지. 저지, 요새 4차 저지까지 나오더라고. 네, 그렇죠. 4차 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근접 경우까지 나오더라고. 그게 이제 윤석열과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일 텐데,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윤석열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지하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뭐 아이고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오는데, 아휴. 그래서 창피한 줄 알아라. 네. 대한민국을 망신을 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칼이나 총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고 있지만요. 근데 어제 또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 현직 경호관의 부인 되시는 분이 가족이 이제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전달하고 그걸 이제 들으셨죠. 그럼요. 그럼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가슴 절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요 편지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요. 예. 이거 좀 읽어주시든가. 이건 저는 읽어볼까요, 지금 제가? 잘안 존경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님, 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호관의 아내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주말도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극도의 긴장 속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만 보다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몸보다도 정신적으로 받는 압박감과 불안이 더 큰 고통이 되어 괴로워하는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뿐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2차 체포 과정이 예정되어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혹여나 남편이 현장에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지 애타게 설득하지만 조직 내 상황과 분위기, 시선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의 뒷모습이 매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최근에는 윗선으로부터 중화기 무장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그런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는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건 아닌지 그런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소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남편이지만 이번만큼은 너무 큰 위험 속 한가운데에 있다는 생각을 잠시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어제도 오늘도 지옥 같은 마음이며 변화없는 상황에 내일이 온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있는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 그래서 편지죠.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조치를 좀 취해다오라고 그렇죠. 맞아요. 얘기하는 네. 거뭐 정말 지휘를 해다오. 저기 그 최고 책임자로서. 권한대행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왜냐하면 경호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상당히 자부심이 높은 뭐 아마 연봉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연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베네핏도 좋고 그래서 근데 일은 힘들겠죠, 굉장히. 근데 일은 굉장히 힘들어서 그리고 뭐 24시간 근무나 이런 것도 많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남동 상황이 거의 지금 2주일째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1월 3일 날 1차 체포영장을 했는데 그때도 며칠 동안 있다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연말부터란 말이죠. 맞습니다. 연말 마지막 날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 하면은 오늘이 14일이니까 2주일간을 이루고서는 긴장 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1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긴장이 고조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지지자들 나오고 시위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청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건 뭐 거기 지나가면요 지금요 저도 지나갈 때마다 무서워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저는 뭐 90년대에도 굉장히 이한열 열사 그때 저기 그때 연대 앞에 굉장히 대단하고 그랬는데 그때 학교 앞에 가면 뭐 정신없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 들리고 그러면은 꼭 그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더군다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거 하나는 좋더라고. 거기 오세훈 공간 있거든. 서울시장 공간. 쌤통이다. 서울시장 공간이 한남동에 있어요? 그게 말이죠. 옛날에 혼자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감사원인가? 그때? 아니 그거는 아주 옛날. 그거는 박원순 시장이 맞아요. 초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봤거든요. 네네. 그 고건시장 있을 때도 있고 조선시장 고건시장 있을 때 그때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거기는 네. 제가 또 서울을 잘 아는 사람으로 예, 얘기하면 예. 거기는 성벽 위에다 지었어 오,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언덕 같은 데 있었어요. 아무튼. 언덕이고 맞아요. 제가 거기 갔더니 네. 성벽에 돌이 막 보이는 거야. 오. 그랬더니 그게 뭐 자기네가 지은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누구가 있던 거를 이제 해서 쓰고 있던 건데 그러고 나서 그거는 무슨 시설로 저기를 주고요. 바뀌었군요. 그리고 예. 처음에는 공간을 없앴다가 그다음 박원순 시장이 가회동에 예.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예. 그다음 박원순 시장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세훈 시장 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자기도 자기 집에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네. 저기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자기가 있을 때 뭐냐면은 거기 한남동에다가 서울 파트너스 클럽인가 뭔가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예, 거기에다가 산업협력 뭐 비슷하게. 공간을 지었어요. 공간을 지었는데 되게 너무 화려하다고 그때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거는 기업에 맞아요. 돌려주고 네, 그랬었죠. 나는 딴 데 가서 있겠다 이랬는데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네. 1년짜리 할 때는 네. 그래 광진구에 자기 아파트에 있어 있는데 하더니 딱 4년짜리 되고 나더니 다시 한다는 들어갔죠. 얘기가 다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지금 뭐 한 3분의 1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도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얘기한 게 한남동 클럽에 들어간 거다. 거기에 공간들 많고 거기에 국회의장 공간도 있고 굉장히 예, 공간이 다 있죠. 국방부 많잖아요. 장관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공간이 없어. 그거 왜 거기 들어갔냐? 김건희 옆에 있으려고 한 거다. 김건희한테 왜냐하면 좀 가까우면은. 예. 옛날에 아크로비스타에서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거기서 주로 많이 그랬었죠. 얼마나 뭐가 많았습니까? 맞아요. 거기서 김태효도 출연하고 예, 뭐 예. 함성덕 교수 출연하고 막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집 근처에 살면은 남편들뿐만이 아니라 부인들끼리도 뭐 친해지고 교분이 뭐, 있을 예, 수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남동 클럽에 들어간다 예.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예. 여하튼 그리고 거기에 그 서울 파트너스 클럽 거기에가 이제 공간이 일부는 지금도 기업한테 빌려주고 있는데 그거를 맨날 빌려가지고 서울시장이 자기 그 간담회 하는데 쓰는 거 맨날 간담회 하는 써서 이게 뭐 너 대선 준비하는데 이거 쓰는 거냐 이런 비판 많이 받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맨날 그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 모든 소리를. 거를. 근데 거기가 한남동이 솔직히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한 동네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굉장히 고급 동네예요. 그렇죠, 사실은 동네죠. 강남 뭐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보다도 예, 이쪽은 예. 무슨 평창동이나 이런 데처럼 굉장히 고급 빌라들 그다음에 고급 아파트들이 많은 많은 데예요. 곳이죠. 맞아요. 그런데 예, 그런데 거기가. 가지고 조용한 동네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조용하게 그러고 지내다가 음. 이렇게 지금 한 2주일 때 이걸 저기 하니까 예.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한 짓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탄핵 반대 그 집회자들도요. 키세스 군단이 거기서 할 때는 아무 소리 없더니 예. 탄핵 반대 집회자들이 오고 하니까? 막 그러니까 예. 거기다 화장실도 설치해줘. 나 진짜 짜증나. 아유 오세훈의 얕은 본색은 진짜. 그러니까 너무 얕어. 왜냐면 오세훈은 그러니까 오세훈은 당신은 절대로 저기 대선 주자 못 될 테니까 예. 그냥 뭐 명태균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 딱딱 바뀌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거는 탄핵 필요하다. 내란이고 얘기하다가? 비상겸하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좀 올라오고 예. 그러니까 딱 그러잖아. 예. 이거 저기 뭐 탄핵이 이게 뭐 무리하고 민주당 보고 뭐라 그러더라. 민주당이 무슨 뭐 요번에 그 저 카톡 예. 검열하는 거 보고 뭐 민주를 나 진짜 빼라는 운동 무슨 짜증나서. 아유, 아니 검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 일단 이것부터 좀 하는 게 내가 예. 아니 카톡이라는 건 검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검열한다는 거예요? 검열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나한테 카톡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 거기 그렇죠. 이상한 거 있어. 그렇죠. 그러면 신고. 그 이상한 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야. 신고하는 거예요, 그냥. 신고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추적을 하는 거거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거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검열이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건 이렇게 어.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검열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톡방 이런 데 가면 이상한 걸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신고를 가짜 하는 뉴스.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신고하면 네. 민주당이 그걸 검토를 해요.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나 없나 가짜 뉴스가 아닌가 검토해서 만약 가짜 뉴스면 민주당이 처벌하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사이버 뭐 무슨 예, 예. 범죄 어쩌고 예, 저쩌고 거기다가 하는 데다가, 예.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처벌을 할 거고 안 할 거기서 결정하는 문제예요. 아니 무슨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한다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막 해요. 대놓고.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 아니 사람들은요. 근데 요새 그러니까 한나라 아니 죄송합니다. 예. 한나라당 국힘은 국민의힘 뭐 한나라당 시절 그 자유한국당 예. 뭐 이름이 너무 자주 맨날 뭐 미래 있으면 이름 바꾸고. 통합당 뭐 이때부터 예. 하여튼간에 음모론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예. 조그만 거라도 하나 걸릴 수 있는 건덕지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프레임을 거는 거에 너무 그렇죠. 능숙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많은 비결을 윤석열이 가르쳐줬어. 그렇죠. 윤석열이 또 여러 가지 꼼수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꼼수망이죠. 꼼수 대마왕. 대마왕이야 네, 꼼수 완전히. 대마왕이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자기가 꼼수, 검찰총장 꼼수. 때 하던 거랑 똑같아. 아, 근데 진짜. 하여튼간에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요번에도 자기네들이 맨날 밀리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잘한 게 없잖아요. 네. 비상계엄을 한 건 누구냐? 윤석열이다. 그렇죠. 그 내란으로 해가지고 하는 저게 하는 거 그리고 탄핵이 됐다. 윤석열이다. 근데 우리는 제명도 못해. 출당도 못 시켜.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자기네들은 50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계엄 해제 의견하는데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렇죠. 얘네들이 국회의원이냐? 할 말이 없어. 그리고 그런데 이쪽에 지지가 올라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44명이 또 가가지고 나경원은 또 하얀 잠바 입고 나가가지고 예. 이러고서는 저기를 해.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도 건덕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맨날 그 꼬투리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보면 다 억지와 궤변과 어거지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증폭시켜 주는 게 누구냐? 바로 보수 언론들이에요. 그대로 언론들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작은 일일수록 좋아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쪽에서요. 예. 아주 본격적으로 이게 민주주의에 맞느냐, 헌법에 맞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보통 장사가 잘 안 돼. 안 되죠. 근데 조그만 거 하나, 뭐 카톡 검열,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선정적이잖아, 그래, 감각적이잖아. 이런 거는 딱 저기야. 그리고 나경원이 얘기하잖아, 네. 오세훈이 얘기하잖아. 나경원의 꼭 경박한 입으로 얘기하면은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백골단. 김민전 뭐 이러면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증폭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걸려주는 게 언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론에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대응을 안 하면은 저게 안 되는데 예. 그걸 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맨날 흥신소다. 니네들은 맨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한다. 근데 요새는 자기네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예. 민주파출소에 왜 파출소라는 이름은 니네들이 파출소라는 진짜. 이름을 쓰느냐. 예. 이준석 짜증나, 아유 짜증나. 정말 근데 이거에 또 그러니까 이거에 또 대마왕은 이준석이야. 언론 플레이의 대마왕은 또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다. 근데 사실 거기에 원조가 검찰이거든요. 예. 한동훈, 맞아. 윤석열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요. 이런 이제 작은 꼬투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과 같은 SNS 시대, 예. 그다음에 왜곡된 언론의 시대,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회수를 올려야지 올라가는 시대, 예. 유튜브로 증폭이 되는 시대. 시대. 여기에서는 이게 맥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맥히는 거죠. 이게 맥히니까 좋으니까 자꾸 더 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 뭐 저기 막 근데 뭐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장이 없죠. 지장이 근데, 없지만 하여튼간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 민주파출소 얘기하면서 본인 관련해서도 가짜 뉴스가 이게 네. 말도 안 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아버님이 뭐 예를 들면 공산주의 뭐 했다는 등 담배값을 안 갚고 뭐 도망을 갔다는 등 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얘기가 이게 카톡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지금 극우 세력들이 이건 퍼나르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려고. 지금 그게요.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네. 그럼 댓글 부대가 지금 2만 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 쓰는데 네. 디스코드인가? 네. 저는 안 써요. 저도 그런 저도 아니 뭐 그런 거 전 텔레그램은 뭐 제일 먼저 쓴 사람이고 저는 안 씁니다. 왜 안 써요?
카톡이냐? 왜냐하면 SNS나 이런 거는 당연히 뭐 할 저거 해야 되는 사용할 수 있죠.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는 카톡 같은 거는 보편적으로 하는 거고, 왜냐하면 디스코드에서는 이제 지령을 좀 내려주는 거예요 위에서. 그리고 이걸 메이크를 해가지고. 근데 되게 웃기는 거 보면은 저도 네. 저는 꽤 저기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 꽤 많이 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익숙해지니까 빨리빨리 이걸 대처를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네. 가짜 뉴스를 그 안에 심어요. 맞아요. 아시다시피 가짜 뉴스는 100% 가짜가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뭘 중간에 한 비추죠. 10% 네, 정도가 진짜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네. 가령 뭐 저한테 며칠 전에 뭐 저거 네. 하는데 노변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요새 아시다시피 하도 사방에서 얘기 나니까 근데 그거를 다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아. 예,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예. 저한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뭔가를 거기다 대답을 하잖아.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시비를 다시 걸어. 또 어. 그걸 가지고 어디 딴 데다 걸어. 그래서 그래 가지고 하면은 그게 예. 뭐 이제 뭐 어디로 가서 뭘 하든가.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여관에서 미끼에 걸려주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 저는 또 만약 가끔 가다 정색을 하고 하면은 다 예. 도망가. 다도 막. 아 그러니까 그런 하도 식으로. 정색을 하고서 딱딱 얘기를 해가면서 예. 그것이 폐부를 찌려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에너지 낭비거든. 내가 아무리 김진 에너지지만 니네들의 가짜 뉴스에 놀아나고 니네들의 미끼에 걸릴 내가 물고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고기가 크니까 니네들 한 번 하면 왕창 이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단 말이야, 귀찮아서. 근데 이러다가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극우 세력들, 정광훈 이 패당들이 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실이 아닌데도 막 뿌려 가지고 이게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거 보고 아 이게 진짜 그런가 보다. 이래 가지고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이런 잘못된 거짓 정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칩니까? 근데 그걸 하겠다는데 무슨 검열이라고, 검열이 아니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신고받아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검열이야, 검열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저기 국힘의 예. 진짜 뉴스 뭐 발굴단. 진짜는 무슨 진짜예요. 거기서 뭐 낸지 아시죠?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는 인간들이 키세스. 왜 키세스도 그렇고 또 하나 경찰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혼수 상태 빠졌다고. 이거 글쎄. 거짓 정보예요. 가짜 거기다가 뉴스예요. 더 저기 한 게 그 저기 뭐 중국 그, 그것도. 외신 기자. 네, 그것도 외신 기자에 저기 해가지고 진짜. 뭐 아유 하여튼 이런 어처구니가 것들이 없어요. 아니 말은 진짜 뉴스 발굴단인데 진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가 아닌 걸 퍼날러.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중국 기자하고 무슨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어요. 웃기고 있네. 아니 거기에요. 미국, 영국 BBC,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은 2개 언론사가 왔어요. 근데 아니 미국이나 영국, 일본 이런 기자들도 다 같이 와서 공부 모임을 했고 그 공부 모임에 그 전에는 이재명 대표 전에는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 사람들도 와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도 다 와가지고 했던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진짜 뉴스 말은 그 진짜 이거 말도 웃기는 이게 진짜 뉴스를 무슨 진짜 뉴스 그런 걸 퍼나르면서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진짜? 짜증나네 진짜. 이런 건 짜증내지 않고 그냥 분노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예. 근데 거기서 요새 이제 이렇잖아요. 그 얘네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예. 몇 가지 프레임이 몇 가지밖에 없어. 예. 한 가지는 이재명 악마 프레임.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 악마화 맞아요. 프레임. 중국하고 연결시켜 자꾸. 그 다음에 트럼프 구원자론, 그 트럼프 메시아론, 요 세 가지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 가지고 한 거는 김민정 교수가 무슨 마크 가지고 한 것부터 하더니 요새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요. 예. 많이 돌아다니는 왜 그 우리나라도 왜 중국 그 한자가 많이 한자가 돌아다니거든요. 예. 그 마켓에서 동대문 시장에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그런 거를 플래카드에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막 해. 그걸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예. 그럼 그걸 또 찍어가지고 봐라 중국에서 뭘 해가지고 한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호가 네. 시진핑 탄핵, 시진핑 탄핵 뭐 이러고 앉았어. 어처구니가 거기다가 맨날 그 미국 저기 뭐야 그 성조기 하고 맞아요. 이스라엘 그거 들고 국기하고 나와가지고. 들고 나와서 하더니 이제는
트럼프의 구호 스톱 더 스틸이라고 네, 하는 맞아, Stop the Steal. 아니 근데 그게 네. 그쪽에 노인네들이 보면은 얼마나 그게 근사해 보이겠어요. 내 생전에 영어로 된 팻말 들어본 적 있어? 없잖아. 근데 여기 영어 팻말이 딱 있어. 그러니까 딱 들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그게 또 사진에서 뉴스에서 나왔어. 그러면 또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걸 드시겠어요. 진짜. 그런 그리고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또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탄핵에서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만드는 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속이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 헌재 재판 과정에 헌재 소추안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가 빠졌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걸 막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럼요. 아니 내란죄 그대로 있다니까 그 안에. 그게 나경원이까지도 그러는 거야. 나경원이 판사 출신이라. 나를 1호로 고발하라. 이런 이런 아니 그 고발하면 뭐 하냐? 너는 기소도 안 되고 6년째 안 하고 있어요. 6년째 재판도 6년째 안 하고 있어요. 6년째. 그거 믿고서 설치는 거 아니야? 그거 자기 빼달라고 한동훈한테 로비했었잖아요. 글쎄요. 아,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아니 국민의힘은 뭐 아니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막 가짜 뉴스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란죄 내용은 안 빠졌다고요. 탄핵 소추안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그 변호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80%가 빠졌대. 어처구니 없네. 와, 뭐 어떻게 이런 말을 대놓고 이렇게 아니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동조하는 게 이번에 최근에 예. 하여튼 웃기는 거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상현하고 예. 권성동이가 웃기는 짓 하더니 거기에 권영세가 조금 뭐 좀 동의를 하는 것 같더니 예. 거기에 김민전이 나와가지고 네. 날 백골단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난리를 쳐. 예. 말도 안 되는 아니 백골단을 후마니타스 컬리지의 정치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희대 후마니타스 네, college의 맞아요. 그랬었죠. 교수였어요. 네, 맞아요. 후마니타스라는 게 인문이라는 맞아요. 뜻 아닙니까? 거기에서 백골단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이. 모르는 말이 안 돼. 그러니 그런 사람이 백골단을 가지고 나오질 않나. 그다음에 윤상현이는 뭐 명특근 피하느라고 그런다고 쳐. 아니 뭐 그것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윤상현이는 뭐 들어갔다 나왔다 관저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운운하고 그러더니 거기에 나경원이까지 김민전한테 질까봐 네. 뭐 이거는 뭐 가가지고서는 저기 뭐야 그 왜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 질의하는 데서 헌법재판소하고 예. 그 법원 행정처한테 예. 질문을 하는데 그 여자는 되게 웃겨요. 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면 그렇게 짜증을 내? 본회의장에서 막 짜증을 내. 그렇죠. 인사도 안 해. 국회의장. 인상을 찌푸리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엘리트로 자란 여자의 전형적 온실 속에서 자란 여자, 맨날 보호받고 자란 여자, 맨날 우쭈쭈 받고 자란 여자의 아주 전형적인 행태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너무 안심해. 그 김민전이나 나경원이랑 똑같습니다. 둘이. 김민전은 더군다나 늦게 각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관종의 막 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보면 알아요. 관종의 희열을 막 느끼면서 그러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면 너무 예. 웃기고요. 거기에다가 여기 이러니까 이제 막 여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죠. 여기저기 꼴값을 떠는 그 김동희입니까? 이동입니까? 진짜 뉴스 발굴단 위원장. 이상휘. 이상휘. 뭐 이런 사람이 그러나 어저께는 또 김재섭이까지 또 재수 없게 굴대. 아니 김재섭이요. 예. 제가 김재섭이 어저께 이제 이런 얘기해서 저기 카톡 검열 운운하고 하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썼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이걸 검열하겠다는 겁니까? 하는데 거기에 왜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전 사실 그런 조그만 얘기에 잘 말도 안 섰거든요. 말도 안 선 건데 어저께 내가 하도 기가 막혔어. 김재섭이 지난번에 윤상현이한테 형님 그래가지고 당하더니 어저께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저께는 제가 SNS로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정말 댓글 엄청난 게 달려두고만 엄청 달려가지고 제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아니 젊은 정치인이고 어느 만큼은 뭐 소장파라든가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은 정면 승부를 해야지. 왜냐하면 가령 그런 게 검열이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박또박 써가지고 반발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왜 이재명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게 누구 수법입니까? 이준석 수법이에요. 이준석한테 보여가지고 한 짓을
김재섭이가 지금 또 하는 거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해야 신문에 나오거든. 음. 김재섭이 근데 김재섭이 아주 이 친구도 전형적으로 그 저기 뭐야 그 온실에서 자란 이 온실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이한 거 있으면 그리고 맨날 빈정거리고 조그만 거 가지고 막 뭐 이렇다는 식으로 팔짱 끼고 뭐 이러면서 하다가 그다음 한마디 하고 근데 이게요. 예. 이준석이가 한 짓이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이 한 거 중에 여러 가지가 해악이 많지만 예.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사소한 거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요. 사소한 거. 뒷얘기 가지고 뒷담화를 해. 뒷담화를. 뒷담화. 근데 그게 아니 우리야 유튜버나 돈벌이 하겠다는 코인팔이 하겠다는 사람이 막 그런다는 건데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은 더구나 김재성 국회의원이잖아. 네. 그런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하여튼 이거는 본인한테도 안 좋다. 예. 사회적으로도 해악이고 나는 그 이준석의 언론 플레이 좀 담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한마디 썼더니 뭐 그냥 네, 난리가 났어요. 막 댓글 엄청나게 달렸는데 예. 이런 거에 끌려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예. 지금 가령 국힘에 예. 김상욱 의원 김상욱. 예, 맞아요. 김상욱은 사실 우리가 김상욱이라고 뭐 이렇게 좋고 뭐 그럴 필요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정통 보수, 개혁 보수의 원칙을 예. 자기 원칙을 자기가 아무리 왕따를 당하고 그러더라도 그냥 원칙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젊은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당장은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뭔가 앞으로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지. 이런 걸 닮아야지. 김재섭처럼 그냥 뭐 1년 있으면 다 잊어먹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뭐 해가지고 아유 난 정말 꼬라지가. 왜냐하면 더군다나 김재섭이도 예. 김재섭 의원도 저도 뭐 방송에서 토론도 해보고 그랬지만 또 예. 저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쓴 책을 읽고 왔다고 그때 용산 이전할 때. 의원 되기 전에요? 의원 되기 전에 용산 이전하는 것 때문에 한번 저기서 붙었던 덜 라이브에서 붙었던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쓴 도시 이야기 책을 읽고 나왔다고 이러면서 나한테 옮겨 붙는데 내가 그런 거 내 책 읽고 내 책 독자라고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되기 전에는 그래도 뭐 그런지 모르 의원 되고 나니까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수 쪽에서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회주의적인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익과 이권에 대해서 바르고 편들어주고 이러는 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 그건 우리가 다 인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해주죠.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한테 따까리 짓을 하는 짓이나 이렇게 예. 이재명한테 비열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짓이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안 거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그리고 되죠. 이준석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잖아. 이준석 맨날 그 짓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개혁신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은 어제 정말 뭐 그냥 회의하는 게 거의 뭐 봉숭아학당 같아요. 아니 이준석 그거 보세요. 어디든지 가면 다 깨트리잖아. 맞아요. 어디든 가든. 어디든지 가면 저 옛날에 손학규 바른정당에서 손학규 그때 대표한테 했던지 그러더니 자기가 나중에 대표 되더니 당하더니 이제 했던 짓을 똑같이 또 지금 개혁신당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뒷얘기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아니 허은하 대표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정통으로 제기를 하라고. 만약 그렇게 문제가 안 있다면? 하는 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정당에서 하죠. 예. 당연히 그래가지고 아니 왜 비례대표 3번 달라고 징징댔다는 둥 그런 뒷얘기를 왜 하냐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이준석.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어. 정말 나 정말 참을 수가 없어. 그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비열하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저기 뭐 당규에 맞게끔 지난 1년 동안 네. 개혁신당에 있던 일에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네. 자기 사람이 대표 안 됐다고 네. 원래 이기인인가 누구 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되고 허은하가 됐다고 한 번 나타나지도 않더니 이제 자기가 뭐 좀 해보겠다고 대선에 나오겠다고 이러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남의 또 뒷담화 까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언론 타면서 이러는 거 네. 이런 거 정말 이게 뭐냐면 팬코든지 뭐 거기 뭐 저기 젊은 사람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조그만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뒷담화 삼아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게 뭐 아주 시시껍절한 이간질이거든요. 이런 거로 큰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열심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김경님이 네. 김경이죠? 응. $500. 그럼 $500. 50만 원이 넘어요. 저거. 요새는 75만 원이에요. 네. 거의. 그렇게 많은 돈을 거의 보내셨어요 요새 지금. 1,500원에 가까워. 깜짝 놀랐어요 지금. 깜짝이야. 네. 김진애가 좋은 모양이다. 그러니까요. 김진애가 좋아서 아니면은 김경님이 아니면은 저기가 네. 좋네. 저게 우리 네. 봉도서가 아니고 봉도사 봉수님이 좋구나. 봉스님이라지 목사 봉목사님이 좋으시구나. 네. 아. 근데 저게 한 번 그 슈퍼챗을 할 수 있는 맥시멈 아니에요? 저 금액이?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맥시멈은 있어요? 아마 한 번에 그러지 않나요? 뭐 Thank 모르겠어요. you so much. 예. 근데 $500를 그 지금 말씀한 75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75만 원. 요새 1,450원 조금 네.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거의 감사드립니다. 75만 원가. 예. 야, 오마이. 오마이. 점심이라도 좀 사줘. 김치재 깜짝 놀랐어요. 점심 사달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사줄게요. 난 점심 사주는 거 좋아해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후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아니 이렇게. 그게요. 네. 제가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해악이 된 게 많은데 이 왜냐하면요 이 그 이준석이 뿌려놓은 해악이 네. 결국은 그게 한동훈한테도 가고 지금 김재섭한테도 미치는 거야. 또 하나의 해악이 윤석열 해악입니다. 근데 윤석열의 해악은 이제 한동훈하고 같이 엮여서 하는 건데 예.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비열하고 추잡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저기 하는 또 하나 거는 뭡니까? 법을 아는 법꾸라지 또는 법비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모여 있는 것들이 다 그 법비 법꾸라지들이야.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네. 지금 아마 추미애 위원님은 이거 보시면서 정말 속을 끓이실 거야. 그래요? 그거 뭐냐면은 그 4년 전에요. 맞아요. 추미애 의원이 그 법무부 검찰총장 때. 때 징계할 때. 네. 지금 뭐야? 변호인단인가요? 누구? 헌재 헌재. 국회 소추단이에요. 국회 소추단. 이거는 저기 국회 소추단입니다. 예. 헌재에 지금 출두하고 오늘 회의가 그러니까 재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안 나와서 금방 끝나긴 하겠지만 어허. 국회 소추단의 위원들이 지금 헌재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 네. 김미수 재판관이죠. 지난번에 헌법 재판관 하셨던 네. 분이시죠. 네. 그분을 포함해서 지금 네. 헌재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단 법률가들이 인터뷰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국가로 회귀하는 독재국가로 돌아가는 의도를 나타내는 체제 공격입니다.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대한민국이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선진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국민 경제에도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탄핵 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 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지금 헌재 재판에 출석하려고 지금 들어온 헌재 국회 소추단 김희수 소추단 일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명확하게 윤석열 탄핵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경제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체포영장을 저렇게 거부하는 것도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그렇게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도 그것도 헌정 질서를 부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내전까지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이게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절대로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이제 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정말 최후의 발악이다. 그 다음에 이게 44년, 45년 만에 계엄이잖아요. 네. 이 쿠데타가 이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독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이게 일종의 왕당파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재 왕당파의 국가를 휘어잡고 자기네들이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그 획책이라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여러 번 틀어졌잖아요. 박정희가 틀었고 전두환이 틀었고 지금 이제 다시 윤석열이 트는 겁니다. 세 번째인데 이번에 이거 안 하면 지금 이거는 저 독재 왕당파 그러니까 뭐냐면 독재 사실은 독재 식민 제국주의 왕당파야. 이 사람하고 우리는 민주공화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말 이 프랑스 혁명하고 많이 비유를 요새들 많이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1794년에 프랑스 혁명이 이른바 왕당파와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거에 정말 피해 혁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안정이 될 때까지 약 100여 년이 걸렸어요. 그 안에 수차례 왕당파가 또다시 죄송합니다. 또다시 복고를 하려고 하고 다시 나폴레옹이 들어오고 나폴레옹 3세가 들어오고 한 5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에 그야말로 자유민주공화국이 세워진 건데 우리도 지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 저 정말 노예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옛날 차라리 왕당파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독재 때가 차라리 그냥 편하다 이거야.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 이걸 내주고 나면은 우리의 민주공화국이 세워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맞아요. 경제가 무너지면 문화는 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조금만 이 상태에서 조금만 최상목 정신 차려. 저도 또 해봐. 최상목 정신 차려. 이 여기에서 만약 체포가 안 이루어지고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대외신은 뚝 떨어집니다. 지금 아까 저거 우리 500불 75만 원 받은 게 더 80만 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대외신도 떨어지고 나면은 우리나라 투자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기업들 주식시장에 돈 빼가지고 나가고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정말 해도 끔찍해요 이 악순환이.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윤석열이 저 독재 왕당파가 거기다가 법꾸라지의 법비라 이거야. 이러면서 온갖 꼼수를 쓰는 거 이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국회에 탄핵 소추단 정통으로만 하지 말고 저 꼼수에 잘 대응해 주시고 지금 현재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 6년 전에 6년 전이 아니고 정확히는 4년 전이네. 검찰 4년 전인가 4년 전인 것 같아요. 4년 전 검찰총장 징계했을 때 그때 징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때 본안 소송도 걸고 그다음에 가처분 걸고 그때 뭐 했습니까? 그 안에 가처분 거기에서 내부의 징계위원회 인원이 문제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회피 소송을 냈잖아요. 그래서 회피 신청해가지고 그 중에 2명인가가 없애고 그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아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징계를 못 받겠다. 그거를 막 하면서 나중에 가처분에서는 저기 됐지만 가처분에서 저기가 됐든가 기각이 됐든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어저께 한 짓이 뭐냐. 이번에 새로 헌법재판관 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기피 신청을 하잖아요.
기피 신청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법사위에서 내가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 소리 지른 적이 있는데 예. 우리법 연구회 아, 맞아요. 그 위원이었대. 얘기 맨날 하죠. 아니 우리법 연구회 하면은 네. 그야말로 민주공화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법조인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자기네들 그걸 가지고 맨날 트집을 잡아. 이러면서 기피 신청을 하면 지금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 저기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6명. 그러면 자기네들 편이 적어도 2~3명이 맞아요.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는 해가지고 거죠. 자기네들 예. 이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하는 아니야. 거죠. 이러면서 뭐 정말 진짜 한마디로 GR입니다. 영어로 얘기하신 거요? GR이에요. G. 영어 G하고 GR. R.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니 그때 했던 기법을 똑같이 써먹는 거야. 지금도. 그다음에 그 김건희한테 했던 수법부터 똑같이 써먹어. 예.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저기 뭐야 명부인이 여태까지 저기 조사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하더니 결국 제3장소에 가서 하고. 그렇죠. 아니 말이나 돼. 말이 안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고 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정말 그러면서요 정말 한심한 게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은 일 잘하는 사람을 예. 좀 앉혀놓고 자기가 장관에다가도 앉혀놓고 이러는데 지금 보세요. 일 못하는 사람만 갖다 앉히잖아. 그다음에 문제 자기 있었던 사람들. 자기 편 들어줄 사람, 그다음에 하자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캐비넷에 뭔가가 있을 사람, 그래가지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다못해 인권위원장까지도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앉히질 않나. 독립기념관장에 앉히지 않나. 노동부 장관에 그런 사람을 앉히지 않나.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도 어저께 결국은 드러났잖아요. 예. 단수. 당시에 계엄의 밤에 단전인가? 단전 단수를 네. 근데 그 삐버 같은 게 아니 단전 단수를 생각을 하면은 왜 소방청에다가 전화를 걸어? 아니 곳에다가. 아니 행안부 장관이 네. 누가 물과 불을 관장하는지도 몰라. 소방은 불을 끄고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는 데입니다. 네. 물을 관장을 하는 데는 수자원 공사와 상수도 본부입니다. 서울시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전기를 하는 데는 한전입니다. 근데 왜 잘 몰라. 소방청에다 잘 몰라요. 전화를 걸어? 뭘 알아야죠. 뭘 알아? 그 나중에 그 핑계 댈 거야. 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만 다 갖다 앉혀놓는 거야. 이상민 도망가지 마. 너 도망 못 가. 도망 못 가.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최상목도 지금 봐주고 좀 그러고 그럴 있는데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봐. 만약 내일하고 모레 이 체포 작전이 이거 제대로 안 돼봐.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하고 오늘 아침까지 전개 일부러 실패하고 예.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하는 척 다 하고 일부러 실패하고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3차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방식으로 씁시다. 불구속으로 하든가 아니면 구속영장으로 가든가. 네.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체포영장을 싫다. 구속영장을 받아라. 네. 근데 구속영장은 공수처에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GR을 하면서 빠져나갈 것만 생각하는 이 복구라지와 법비 그리고 맨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면은 아까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를 하듯이 법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꼬투를 잡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정말 잘못하다가 도치게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에 한번 아니요 저기 뭐 윤석열이가 여러 번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네. 자, 뭐 열변을 토해 주셔서 나 정말 이게 그러니까 정말 혐오와 증오와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선 절대로 없어야 할 사회 악입니다. 예, 이 악을 없애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예, 헌재 앞에 지금 박균택 의원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어제 그 상임위를 박은정 의원도 보이네요. 법사위원들. 네네. 그 법사위. 왜냐면 박범계 의원님이 간사 맡으셨어요. 간사 맡았어요 새로. 그래서 그
법사위원들이 지금 김기표 의원도 보이네요. 네네. 헌재에 지금 와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래서 아마 저기 막 무슨 기자회견이나 뭐 윗도를 벗으시는데 기자 추운데 뭐 브리핑을 좀 하시겠죠. 네, 아 네. 오늘 안 추워요. 안 춥습니까? 오늘 안 추워요. 지금 열나는데 어디 추울 여유가 어딨어. 그 오늘 좀 사보임 국회 사보임을 했거든요. 어제. 네, 네. 왜냐면 이제 전현희 의원하고 김승원 의원이 다른 곳으로 빠지고 아 전현희 의원도 네, 빠졌어요? 전현희 의원도 빠졌어요. 그래. 박범계 의원하고 한 분이 또 있었는데 한 분이 누구였더라? 누구예요?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이 저는 법사위로 김기표 의원은 잘 들어가는 모르는데. 네.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회견을 할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인 네. 것 같고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예. 특검법이나 예. 뭐 운운하는 것들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소추를 제대로 끝내야 되는 게 그게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하셔야죠. 네. 박병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뷰 어저께 밤에 인터뷰하는 정청래 거 정청래 위원장도 같이 위원장님도 왔네요. 같이 오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하면 저희는 너무 천하람 의원도 보이고요. 왜냐하면 천하람은 왜 왔어? 모르죠? 개혁신당이라서 왔지 뭐. 그래서 소추단에 들어가 있어요. 소추단, 예, 맞습니다. 소추단의 위원이에요. 예, 박선원 의원도 보이고요. 이성 이름이 갑자기 야, 이성원이죠? 천하람 저렇게 커요? 네, 키가 커요. 박범계가 왜 저렇게 작어? 응. 네, 네. 발언으로 일단 마이크를 넘겨서 현장의 발언을 좀 들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법 질서를 준수해야 할 내란 수계 피의자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입니다. 헌법과 사법 질서가 마비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국가 안보입니다. 산불로 치면 잔불은 준동하고 있고 큰 불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큰 불을 잡아야 합니다. 피로써 써온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써 지켜온 헌법을 총칼로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의 적,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의 체포와 파면입니다. 어제의 죄를 오늘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신속하게 재판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3 내란의 진실을 관자의 어둠 속에 영원히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에 국회 소추단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4년 전 자신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피청구인은 오늘 탄핵 심판 기일에도 관저에 숨어서 출석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관저에 숨는다고 12.3 내란의 진실이 영원히 묻혀질 수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직접 증거와 내란의 밤을 비추던 영상들과 국민들의 울분짖음이 헌법재판소에 쌓일 것입니다. 진실을 영원히 관저의 어둠 속에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저희 국회 소추단은 피청구인의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의 진실을 파묻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법사위원들 카랑 좋네요. 네, 박은정 의원. 법사위원들 4년 전에 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네. 그 검찰총장의 징계 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박은정 의원. 정말 그 꼬라지를 다 보고 네. 그걸 피해 나가는 그 꼴을 봤는데 지금은 그때는 피해 나갔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피청구인 못 피해 나간다. 아 4년 전에 그 박은정 의원 그리고 또 추미애 당시에 법무장관 얼마나 정말 그 꼴을 보면서 정말 속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 잡았으면 이런 비극은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못 잡긴 했지만은 이번에 저 바보 같은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이 암적인 사회악을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뿌리 뽑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거를 네. 치유하는 이게 우리는 최후의 결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독재 왕당파와 민주공화파의 최후의 결전 우리가 이깁니다. 끝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우리 김진애 의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고 이제 마지막 너무 힘들었어. 예. 너무 힘들어요. 예. 내일은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최지은 앵커가 아침마다 저 똑같은 장면으로 시작하고 지금부터 또 몇 시간 동안 저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누가 올라갔습니다. 차가 오늘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중계하지 좀 않게. 그 다음에 내일 이거 작전을 할 때 제가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차, 2차, 3차는 잘 뚫어지리라고 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좀 잡아가죠. SOS가 통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그 이른바 저 왕당파가 싸고 있는 윤석열의 이 최후의 발악 이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정말 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저는 아까 왜 여기도 요 대문만이 아니라 여기 입구가 3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쪽 뒷길에는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저는 혹시나 저 지지하는 세력을 수적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대자와 저 지지하는 자들의 시민의 이 몸싸움 이런 것들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그거는 경찰이 잘 해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경찰 특공대가 처음부터 저기 발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준비는 해주십시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딱 특공대가 들어갈 수 있게 이거는 저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런 거 있을 때 필요할 때는 공권력을 정광석화처럼 그리고 단호하게 이 사회 악을 응징하고 처벌하고 구금하는 데는 이런 공권력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최지훈도 저기 하죠. 예. 우리 여성이라고 우리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분노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